요거 세게 가면 600. 저희보다 비싸네요. 네. 썸네일 맨 앞에 걸로 쓰세요. 안녕하세요. 비만과 체형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성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캐뉼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캐뉼라들을 일부 좀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종류가 엄청 많죠. 이렇게 빨대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지방 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종류의 캐뉼라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떤 부위를 뽑느냐, 얼마만한 사람의 지방을 뽑느냐, 지방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절개 위치가 또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어떤 캐뉼라를 선택을 할지 의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이거 육안으로 딱 봐서는 길이가 다른 게 가장 눈에 띄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부위를 할 거냐, 그리고 절개에서 멀리 있는 곳을 뽑을 거냐, 가까이 있는 곳을 뽑을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길이가 사실 필요합니다. 보다시피 짧은 길이는 정말 가까운 데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절개가 손목에 있다 그러면은 아마 팔 중간쯤 여기까지가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긴 걸로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인데, 사실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사의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좀 다양한 길이를 사용을 해서 좀 정확하게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술을 하러 들어가실 때 일단 캐뉼라를 여러 종류를 세팅을 해놓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거의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한 분의 수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수술실은 실제로 다른 성형 수술을 하는 곳보다는 규모가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길이 말고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캐뉼라들이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가는 녀석도 있고요. 이거는 2.5m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방을 빨아들이는 구멍의 하나의 그 직경이 2.5mm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5mm짜리입니다. 딱 보기에는 2배보다 훨씬 넘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재보면은 2.5mm 대 5mm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 이 두 개가 쓰임새가 달라요. 이 작은 거는 당연히 작은 지방을 뽑는 데 쓰임새가 있을 것이고, 큰 녀석은 큰 지방을 뽑는 데 쓰임새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무조건 작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방 세포 크기가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잘 안 빨려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큰 녀석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방세포 크기가 얘보다 작으면은 오히려 지방세포 외에 옆에 있는 뭐 모세혈관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다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이즈의 캐뉼라를 쓰는가는 이건 좀 부위와 경험에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 흡입을 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방식이 있고, 기계를 좀의 진동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진동형, 뭐 보통 기계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핸드메이드는 손으로 잡는 위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거고요. 보통 기계를 통해서 하는 이런 캐뉼라들은 뒤에 사실은 오늘은 저희가 기계가 너무 커서 못 가져왔지만 이렇게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꼽으면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초음파형은 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약간 또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캐뉼라들이 그래도 공통점은 하나 있죠. 끝에가 다 뭉툭하다. 이거 이유는 우리가 여기가 뾰족하면은 가서 왔다 갔다 할 때 주변부를 갖다가 많이 찌르니까 다칠 수가 있겠죠. 혈관도 터지고 이럴 수가 있어서, 이게 뭉툭한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와 뭐 혈관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뭉툭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보면은 앞에만 구멍이 있고 뒤쪽은 매끄럽고요.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구멍이 모든 360도 방향으로 다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사용의 쓰임새가 조금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360도가 다 있는 거는 이게 뽑을 때 360도의 지방이 다 뽑히는 걸 거고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구멍이 나 있는 경우는 말 그대로 한쪽의 지방만 뽑히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체적인 부피를 줄이고 어떤 디테일을 잡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세 방향으로 있는 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나는 여기는 뽑기가 싫고 여기만 뽑아가지고 디테일을 잡고 싶은데 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고자 하는 위치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캐뉼라를 써야만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원장님 바로 앞에 있는 캐뉼라는 네. 휘었는데 일부러 힘으로 뭐 이렇게 휘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뭐 일부러 잘 휘어지지도 않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잘 휘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굴곡이 있는 부위, 뭐 종아리라든가, 종아리는 우리 종아리 그 근육이 있어가지고 좀 굴곡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하려면 절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그 절개를 덜 넣기 위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돌아 들어가라는 뜻에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캐뉼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 하나만 가져왔는데, 사실 이 휘어있는 각도도 다 제각각 좀 다른 캐뉼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캐뉼라의 그 직경에 따라서 절개의 사이즈도 좀 차이가 발생하나요? 아무래도 발생할 수밖에 없죠. 5mm짜리 그리고 2.5mm짜리 벌써 두께가 달라요. 이게 들어가는 통로만 만들면 되는 게 절개인데, 이게 들어가려면은 이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절개 크기가 필요할 것이고, 요게 들어가려면은 요것만 들어갈 수 있는 절개는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히 큰 캐뉼라를 쓰게 되면은 절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환자분이 키가 크거나 아니면 아주 뭐 작거나 했을 때 캐뉼라의 뭐 길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여성분이 키가 한 175 된다 그러면은, 사실 사타구니 부분에서 이제 절개를 뚫어서 여기에 추가적인 절개를 넣지 않고 뭐 무릎 옆이나 여기까지 닿으려 그러면은 이 정도 길이 필요합니다. 네, 이 정도 길이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키가 뭐 148cm다 이러면은 이거는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148cm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사실 요 정도만 돼도 10cm 차이 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다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긴 캐뉼라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원장님 지금 구멍이 여러 개인 게 있고 뭐 바늘귀처럼 구멍이 딱 하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말 그대로 구멍이 많으면은 우리가 지방을 갖다가 뽑아올 수 있는 그 구멍들이 많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무조건 편하고 강력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포인트에 따라서는 조금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뽑아야 된다고 하면은 구멍 숫자가 작은 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멍이 3개가 있는 것들을 보통 쓰게 되지만은, 어떤 포인트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구멍이 양쪽으로만 있는 걸 쓴다든지, 또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구멍이 한쪽만 있는 걸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조금 더 디테일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환자의 지방세포 사이즈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들어가셔서 준비하셨던 캐뉼라로 하시다가 네, 사이즈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이제 바꿔서 하시나요? 그렇죠. 느껴져요. 이게 그분의 지방세포 사이즈하고 캐뉼라의 사이즈가 딱 맞기 시작하면 지방이 아주 저항 없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뉼라가 좀 작고 그분의 지방이 좀 크다 그러면 이상하게 제가 힘들이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지방이 갈려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이 갈린다고? 네, 지방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알알이 송송 들어온 게 아니라 얘가 어쩔 수 없이 사포로 문질러서 갈려 나오듯이 물처럼 나오는 경우가 네네.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지방에 비해서 너무 큰 캐뉼라를 써버리면은 피가 왜 이렇게 나지? 왜냐면 주변부가 손상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초반에 경험적으로 보통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캐뉼라가 맞아로 시작을 했다가 수술을 하다가 이분에게 맞는 거를 사실은 한 5분 내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게 되는 거죠, 수술 자체가. 그럼 결론적으로는 선호하는 캐뉼라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노하우로 이 환자에 맞춰서 이거다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해서 이게 하시는 거네요? 네, 그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야만 수술이 올바르게 돼요. 당연한 거죠. 요즘 화나신 거 아니지? 표정이 굉장히 싸늘해지셔가지고 너는 몇 년을 일했는데 그런 걸 물어보냐? 약간 이 표정이셔서 약간 놀랐네요. 제가.
그러면 원장님 지방이 이걸로는 안 나오겠는데 느낌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뽑다 보면은 사실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방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체액도 좀 빠져나오고 뭐 피도 사실은 조금 섞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 이상. 근데 그런 거는 액체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에 유착이 있다든지 우리 몸 안에 지방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뭐 약간 조직들이 있다든지 상처 조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흡입을 하다가 그 조직이 여기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뭐가 안 나오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이 뒤쪽에서 이어져 있는 지방을 빼내고 있는 호수에서 지방들이 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음압이 계속 걸려 있으면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동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여기 어디가 막혔다라고 판단해서 빨리 그 문제점을 찾게 되죠.